지금부터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정말 절박함에서 시작되는 아주 극적이고 또 위험천만한 전 세계적인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길은 그냥 울면서 걸었어요. 이 한마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지 않나요? 중국의 심장부에서부터 미국 멕시코 국경까지 무려 2만 5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여정의 비극은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집에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정글에서 맞이한 죽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왜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모든 걸 걸고 이런 끔찍한 여정을 선택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먼저 그들이 가야만 하는 그 길의 잔혹한 현실부터 따라가 봐야 합니다. 이건 그냥 비행기표 한 장 끊어서 가는 그런 여행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 대륙을 넘고 수많은 국경을 통과하는 말 그대로 목숨을 건 다단계 여정인 거죠. 자, 경로를 한번 보세요. 일단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태국으로 날아가서 남미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바로 네 번째 단계, 다리엔갭에서 시작돼요. 지도에도 길이 없는 160km의 정글인데 여기를 통과해야만 중앙 아메리카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현상이 얼마만 커졌으면 이 사람들을 부르는 특별한 이름까지 생겼습니다. 바로 저우커, 걷는 손님이라는 뜻인데 그들의 이 고되고 끝없는 여정을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죠.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2022년에 약 3,700명이던 게 2023년에는 3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단 1년 만에 무려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닙니다. 지금 중국 내부에서 무언가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탄인 셈이죠. 그런데 이 험난한 길 위에는 또 다른 포식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길을 장악한 범죄 카르텔이에요. 이 카르텔에게 이주민들은 보호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돈을 벌게 해주는 새로운 상품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7,000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돈이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않아요. 얼마 전 멕시코 연안에서 배가 뒤집혀 8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처럼 이 돈은 때로는 목숨값조차 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보죠. 대체 왜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떠나야만 하는 걸까요? 도대체 지금 중국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모두에게 기회를 약속했던 중국 경제. 하지만 그 약속은 깨졌습니다. 공장들은 떠나고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죠. 이게 바로 수많은 중국인들이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사회를 관통하는 아주 절망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권.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 쳐도 보상은 늘지 않고 다 같이 소모되기만 하는 영혼을 갉아먹는 경쟁을 뜻해요. 무려 2천만 명이 배달 기사로 몰리는 현실이 이 단어의 무게를 증명하고 있죠. 이건 단순히 경제가 어렵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신호들이에요. 베이징 한복판의 쇼핑몰 절반이 텅 비고 학생들이 일자리를 찾으려고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심지어는 백만장자들까지 짐을 싸서 떠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여기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에 더해서요, 결정적으로 국가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집니다. 홍콩 시위부터 우르무치 화재까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믿음의 끈이 끊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중에서도 상하이 봉쇄는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하고 심지어 아파트 문을 용접해서 막아버리는 극단적인 통제. 이건 많은 사람들에게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 수도 있구나 하는 엄청난 공포와 충격을 줬습니다. 그 결과 상하이에 살던 외국인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요, 정말 아이러니한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중국을 탈출하는 바로 그 순간에 또 다른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미래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중국이 가진 두 개의 얼굴입니다.
한쪽에선 국민들이 걸어서 배를 타고 국경을 넘는데 다른 한쪽에선 운전자 없는 로봇택시가 도시를 달리고 국가는 AI와 반도체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죠. 정말 엄청난 역설 아닌가요? 우한의 로봇택시는 국가가 주도하는 AI 기술 발전의 정점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기술적 야망과 국가적 목표에 쏟아붓는 자원들이 정작 일자리를 잃고 희망을 잃어 떠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자, 다시 이주민들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그 험난한 정글과 카르텔의 위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마침내 국경에 도착하지만 그들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멕시코 국경 도시에 도착한 그들은 또 다른 거대한 벽과 마주합니다. 바로 불확실성이라는 벽이죠. 곧 있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이민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그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을 시작합니다. 하나의 불확실성을 떠나 또 다른 불확실성 앞에 서게 된 거예요. 한쪽에서는 국가가 첨단 기술로 미래를 향해 질주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민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나라. 이 기나긴 25,000km 여정의 끝에서 과연 그들의 꿈은 이제라도 시작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야말로 그들이 마주한 가장 큰 미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